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TJS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드 플러그인이 아니고 요 페이징 툴바에 대한 플러그인들을 그리드를 다뤄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리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드는 그냥 툴바 플러그인이랑 똑같이 플러그인스라는 속성을 줍니다. 플러그인스 첫 번째로 셀 에디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은 단순히 그냥 엑셀이랑 비슷하게 각각의 셀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주셔야 되는 속성은 각 컬럼에 에디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콤마 하시고 에디터 속성 있습니다. 에디터에다가 X타입을 디폴트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디폴트로 선언을 안 해주시면 텍스트 필드가 선언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 필드 이런 식으로 다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센차의 와치 실행시키시고 브라우저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에러가 나는데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이 된다. 오토싱크 이거 빼고 기본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좌측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싱크, 그러니까 즉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얘가 완료가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서버에 보내지도 않고 싱크를 마친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아직 변경된 데이터를 화면상 보여주려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셀 에디팅이에요. 이거는 각각의 셀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로우라고만 바꿔주세요. 셀을. 그러면 이렇게 각 로우를 일괄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역시 서버에 아직 전송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이제 이걸로 간단하게 셀 에디팅, 뭐 로우 에디팅, 그리드의 대표적인 플러그인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6점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시트 관련된 것들이 나옴으로써 플러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강좌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우선 간단하게 셀 에디팅, 로우 에디팅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셀 에디팅이 있고 로우 에디팅 지원하고 각각의 컬럼에 에디터 속성을 지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에디터의 속성에서는 그냥 일반 폼필드 선언하는 것처럼 뭐 allow blank라든지 이렇게 뭐 주시는 건 동일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X타입 선언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셀 에디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CRUD 중에서 업데이트 관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 크리에이트나 뭐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CRUD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등록이나 삭제 이쪽은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이벤트를 배운 게 아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셀을 수정해서 서버에 전송을 하고 거기에서 업데이트 처리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게는 스토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이렇게 URL이라고 준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단순히 목록 조회일 때 이 URL 속성을 탑니다. 얘를 변경을 해주세요. API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총 4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create
리드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URL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URL을 지정을 해 주시면 그리드가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신규 추가된 거다 하면 create URL로 보내고 조회는 리드, 셀이 기존에 있던 셀이 수정이 되면 업데이트, 그리드 영역 내에서 로우가 삭제됐다 하면 디스트로이 각각의 URL로 보내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기존의 목록조에는 리드 속성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임시로 제가 미리 업데이트 관련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파일을 write.jsp라고 줬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RUD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write.jsp는 업데이트 이벤트가 이루어졌을 때 호출되는 URL. 예. 이게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일명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name update. 자, 업데이트가 수정이 됐으면 얘도 그냥 업데이트라고 줄게요. 업데이트 URL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만 지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reader는 get 목록 조회할 때 필요한 속성이고 추가적으로 writer라는 속성이 있어요. writer는 똑같이 타입 JSON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얘도 루트 프로퍼티 얘를 뭐 데이터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이 더 있는데 write all fields 얘는 true냐 false냐 차이인데 이게 뭔 차이냐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날라온 그러니까 여기 스토어에 담겨 있는 모든 데이터를 넘기냐 아니면 변경된 컬럼 하나 그리고 키값 pk 값에 대한 id 이 두 개만 넘기냐. 그러니까 얘를 변경했으면 pk 플러스 c 이 두 개의 키만 날리고요. 뭐 궁구를 바뀌었다. 그러면 pk 플러스 궁구 이렇게 넘겨요. 이거는 이따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를 false라고 줄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적인 옵션인데 엔코드라는 게 있어요. 엔코드 true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정상적으로 넘어갑니다. 이 루트 프로퍼티는 얘는 서버에서 내려주는 응답값에 대한 루트 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서 서버에서 받는 키예요. 자, 미리 이렇게 코드 작성해서 뭐 DB 처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선 콘솔, 서버 콘솔에 한번 어떤 식으로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파라미터. 자, 데이터 write or field로 줬을 때랑 아니면 true로 줬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시켜서 자, 경기도 1 서버가 안 날라갑니다. 이거는 싱크 오토 싱크가 있습니다. 리스트 조회할 때 오토 로드가 있어야 되고요. 오토 싱크라는 게 있어요. 이 싱크는 셀이나 로우 값이 변경됐을 때 자기가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를 별도로 지금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속성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이벤트를 배우게 되면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크립트로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경기도 1
이런 식으로 C랑 ID 값 이렇게 두 개 넘어가요. 이 ID는 이 자체적으로 아니, 그리드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넘기는 값인데 얘를 우리가 사용하는 PK 값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목록 조회하는 거에서 인덱스 값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IDX라는 게 컬럼에 있습니다. 얘를 알리아스로 ID라고 줄게요. ID로 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DX, SID, ID 필요가 없죠. IDX를 ID 값으로 내려줄 거예요. get int.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API 키가 요거 하나 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상 우선 안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화면상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니까 얘는 뭐 인덱스 데이터 인덱스 ID 플렉스 1 이렇게만 줄게요. 인덱스는 고유한 값이니까 에디터 속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키를 ID라고 정의해주고 자 그러면 ID가 매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우선 나와야겠죠. 이렇게 각각의 유니크한 ID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러면 만 얘는 변경된 요 경기도 1이라는 인코딩 돼 있는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우선 진행을 안 할게요. 하나만 나왔죠. 여기서 얘 write all fields를 true로 주세요. true로 주시면 자 다시 똑같이 수정을 해줘 볼게요. 경기도 1 수정. 그러면 C 궁구 동 ID 컬럼에 있는 모든 값이 내려왔습니다. 요거 에러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서버에서 응답값을 못 받아서 나오는 에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서 조건절을 줘서 쿼리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럴 때는 이 write all fields를 first로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다이나믹하지 않게 그냥 무조건 업데이트 치게끔 이런 쿼리를 줬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쭉 무조건 내려줘서 키값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그냥 셋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주석을 풀게요. 자, 주석을 풀고 설명을 드리면은 DB 접속해서 뭐 어떤 제이슨 라이브러리든지 뭐 서버 페이지 간에 분명히 제이슨 문자열 이거는 지금 제이슨 문자열로 내려온 거예요. 얘를 제이슨 오브젝트로 이렇게 파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로 서버에서 받는 것 키값 요걸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죠. 얘를 뭐 리절트 뭐 파람 뭐 이렇게 주면은 이쪽이 리절트 파람으로 해서 문자열 제이슨을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이슨을 다시 오브젝트 형식으로 디코딩 해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객체에 담아서 각각의 키 얘네 키들을 조건에 따라서 다 넣어줬습니다. 요거에 대한 컬럼에 대한 파라미터 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DB 처리 들어간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로 응답값을 하나 내려줘야 돼요. 페이징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형식으로 해서 리스트에서 읽을 수 있게 데이터 오브젝트를 내려줬죠. 업데이트는 그냥 석세스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그냥 false로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지금 성공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success to로 이렇게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태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DB가 바뀌는지. 지금은 수정되면은 이렇게 지금 빨간 표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러가 났잖아요. 여기서 success 메시지 응답값이 안 내려와서 그래요. 만약에 success true가 내려왔으면 얘네 요 좌측에 변경된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워 볼게요. 경기 지워졌어요. 김포
김포 지워졌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조회해도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DB에 업데이트 쳐지고 다시 목록을 조회해도 동일한 값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엑셀이랑 비슷하죠. 셀 에디팅은. 로우 에디팅도 아마 이거는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아마 동일할 거예요. 로우 에디팅 하고 자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김포 얘는 한 방에 이제 처리하는 거 문수 산수 이렇게 주고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사라졌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똑같죠. 예. 그러니까 라이터 필즈로 주시면 거의 이제 true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대신 이거의 조건은 다중 조건이 안 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그냥 pk 조건 하나 주고 set은 모든 컬럼 set 이런 식으로 뭐 별도의 로직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뭐 이벤트 핸들링이나 이런 쪽에 기초 문법만 지금 배운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전문적으로 쓰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에디팅에 대한 뭐 셀 에디팅, 로우 에디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고 에디팅이 돼 있으면 에디팅을 해야 되는 컬럼에다가 에디터 속성을 쥐어주고 X타입이라든지 관련된 속성을 정의해 줍니다. 뭐 넘버 필드로도 하든 뭐 데이터 필드로 한다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스토어 변경은 우선은 오토 싱크 트루를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 처리를 하려면. 안 그러면은 어떤 여기서 뭐 버튼 하나 넣어서 뭐 적용 뭐 업데이트 버튼 클릭 딱 했을 때 싱크 함수를 정의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우리는 그냥 UI 컴포넌트 기반으로만 지금 예를 들기 때문에 요 오토 싱크가 필수입니다. 오토로드는 조회용, 오토 싱크는 등록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수정을 위한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URL 속성을 줘서 리스트 조회를 해왔는데 별도로 CUD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API라는 속성으로 바꿔주고 오브젝트 형식으로 create, read, update, destroy 각각의 URL에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더는 조회용, 라이터는 CUD용 요거를 정해 주셔야 돼요. 루트 프로퍼티는 서버에서 제이슨 오브젝트 스트링형을 받고자 하는 키값 이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라이터 필드는 얘를 모든 필드를 던지냐 아니면 first를 주면은 바뀐 놈만 넘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우리는 true로만 해서 전체에 넘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인코드는 필수입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아시고, 추가로 요 아이디, 뭐 아이디 프로퍼티 뭐 이런 관련 속성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아이디를 안 주셔도 되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잘 찾지 못해가지고, 아이디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PK 값이 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제이슨에 대한 아이디라고 주고, 요 안에다가 PK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공통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물론 여기 화면에는 표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어 자체 공간에 들어 있으니까 이 아이디가 아이디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치고 라이터 기능이 동작하면 최종적으로 success라는 키가 true인지 false인지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 정도만 오늘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CRUD가 별 의미가 없긴 해요. 이벤트 핸들링하고 실전에 이제 사용을 하려면. 왜 그러냐면 뭐 단일 건으로 이렇게 보낸다. 추가한 건 추가 URL, 삭제는 삭제 URL 이런 식으로 개개별로 보내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트랜잭션 한꺼번에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API는 거의 안 써요. 조회용으로만 쓰고 별도로 에이작스 관련돼 있는 jQuery 에이작스처럼 한꺼번에 호출해서 던져주는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쓸 건데 우선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API라는 속성으로 당분간은 CRUD 관련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 거 이렇게 두 개에서 좀 응용을 하셔서 이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음 또 강의도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지금 또 고민해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생각 좀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